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생활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챗 GPT입니다. 이제 쓰는 분들도 많고 여러가지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선호도 하고 또 무료 버전 뿐만 아니라 유료 버전 또 고가 버전을 쓰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사용해 보았고요. 이런 챗 GPT가 신기술의 혁명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달려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는 없을지, 사회적인 부정적인 영향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통찰적인 시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챗GPT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챗GPT와 같은 신기술 딥러닝 시스템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을 글자나 이미지나 나중에는 영상까지 점점 1차원이 아닌 2차원, 3차원을 넘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1차원만 보도록 해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계획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을 나의 지능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대신해주게 됩니다. 요즘 보면 결정장애에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오늘 뭐 먹을지에 대한 부분마저도 챗GPT에 물어보는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감정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인간이 만든 통계를 마치 신처럼 생각을 해서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하다 보면 오류가 있음에도 그것을 믿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에서는 팔다리도 움직이고 눈도 귀도 각각 감각을 체크를 하고 또 생각을 해서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였죠. 그런데 농업이 시작되면서, 특히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벼를 심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는 단순 반복 작업이 시작되면서 허리 디스크가 발전이 됐다고 호모사피엔스 유발 할라리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지만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다리를 좀 덜 쓰게 됐죠. 이제 먹는 생산량이 많아졌는데 비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게 됐습니다. 어떤 것으로 에너지를 적게 생겼을까요? 걸어 다니던 게 마차에서 이제 자동차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덜 쓰게 됐죠. 다리를 덜 쓰게 되면서 비만 환자가 산업혁명 이후에 조금씩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집에서 팔로 써서 생산품을 만든 것을 공장에서 대신 만들어주니까 팔을 쓸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다리를 처음엔 덜 쓰다가 이제 팔을 덜 쓰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덜 쓰게 되고 먹는 것은 많아지니까 거미형 인간처럼 점점 비만 환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디지털 혁명이 되면서 어떻게 됐나요? 내비게이션을 차에 다 장착하면서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기계에 맡기면서 기억력이 적어지고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든 기록을 다 하다 보니까 기억을 인공 기록인 스마트폰으로 다 이전시키다 보니까 기억력이 떨어져서 점점 치매가 이제 많아지게 되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딥러닝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 계획하는 것까지 기계가 맡아줄 수 있음으로써, 즉 챗GPT가 나옴으로써 판단이나 계획 같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가치를 인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통합적인 통계를 내다 보니까 공통적인 통계적인 판단, 통계적인 계획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공 판단, 인공 계획을 우리가 점점 선호하게 되면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사고력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창의력인데 창의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사고력인데 사고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스마트폰이 나왔었을 때는 어떤 사고력보다는 기억력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의 뇌 일부 기능만 떨어졌다면, 이제는 뇌 전두엽 기능까지 다 기계가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인간은 팔다리도 덜 쓰게 되고 뇌 전체 기능을 덜 쓰게 되다 보니까
결국 무의식의 그 욕구만 남게 되는 좀비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챗GPT를 운영하는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이 이 향수를 사게 하고 싶다면은 향수만 내면 그것을 원하는 심리 마케팅을 해서 향수를 사게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싸움을 붙이고 싶다면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나쁜 정보를 줘서 서로 불쾌하게 혐오하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금방 1, 2년 만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챗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이 되고 나면 결국 인간은 생각하기 싫어하게 되고, 그전에는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생각하기 싫어하게 되고 로봇에 의존하고 챗GPT에 의존하게 되어서 결국 자기는 감각에만 따르는, 무언가 좋은 것을 듣는 것,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이런 감각에만 집착이 되고 무의식의 자기 행동 패턴을 그 AI가 다 읽어버리게 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전체 개인 통계를 받아들였었을 때 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를 이렇게 저렇게 다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빼가기도 너무 쉽겠죠. 그렇지만 돈이 빠져나갔다고 인식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가 막힌 사기꾼이 생기지만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마치 좀비처럼 바보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초인류 기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상상 속이 아닌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챗GPT에 좋은 점이 있지만 이걸 계속 무료로 쓰다 보면 나중에 유료로 바꾸더라도, 더 비싼 유료로 바꾸더라도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거기에 의존이 된다면, 마치 마약에 의존이 되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그 마약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게 되듯이 이 챗GPT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는 아마 몇 년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그렇지만 느끼더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고, 챗GPT에 대한 즐거움을 만끽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의 생기는 괴로움, 또 아니면 그것을 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또 아니면 인류의 붕괴가 되면서 생기는 괴로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자기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좀 더 같이 인류가 기업에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